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서 힘을 내줘서 이어서 문제 몇 개 더 풀어보고 조금 일찍 끝내줄 테니까 마무리 한번 잘 해보죠. 우리 아까 8번까지 했었고요. 8번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역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체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 끝까지 가볼게요. 그래서 11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11번. 사실상 아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뭐 했었냐? 이 자리에 덧 대신에 예시랑 하우에버를 줬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 웬 자리에 웬 대신에 as 줬어요. 근데 쓰임새 결과적으로 똑같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역시 해주셔야 되는 일 자연스럽게 덧에다 표시하신 다음에 when으로 시작하는 접속사절이 1번 문장, 그 다음에 콤마 뒤에 그냥 문장이 2번 문장 1하고 치고 2번 문장을 먼저 해석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 반대되는 걸 덧 앞으로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문제 유형이 진짜 비슷하게 많이 나오죠. 이거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유형별 기출문제, 그러니까 작년에 있는 기출문제를 평가원 사설 교육청 그냥 싹싹 털었는데 거기에서 문제풀이 방식이 그냥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 해 안에서도 그냥 전형적인 문제풀이 방식이에요. 이걸 알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2번 문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역점을 고를 건데 여기에 하나 더 볼만한 거니까 이거 such punishment, such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이니까 그러한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를 뭐처럼 활용하자? 지시 대명사처럼 활용하자. 그럼 지시 대명사처럼 활용하자는 건 무엇이야? 요 such punishment가 앞에도 언급이 됐을 거라는 거지. punishment는 뭔데요? 처벌입니다. 그럼 앞문장에도 처벌과 관련된 단어는 반드시 등장을 해야 한다. 근데 여기가 are much harder to explain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의 내용은 그러한 처벌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벌이라는 게 벌을 내리는 건데 이 벌을 내리는 방식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이게 벌인지 아닌지 말하기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앞부분도 보시죠. 앞부분 보시면 이제 집단 사이에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요 상호작용의 집단 구성원이 composition changes frequently 하고 되어 있거든요. composition도 적어주세요. 구성 요소 이런 뜻입니다. 알아야 되나요? 네, 당연하죠. compose라는 단어가 구성하다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셔야 됩니다. 구성 요소의 변화가 그러니까 집단의 구성원이 맨날 바뀌는 거야. 강의실 문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맨날 바뀌어. 학생이 맨날 달라져. 그러면 이러한 처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서 여기서도 무슨 얘기? 구성원 변화가 frequently 하면 빈번한입니다. 자주 있다는 뜻이죠. 구성원의 변화가 빈번하게 되면 처벌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럼 그 앞에서는 무슨 얘기겠어? 구성원의 변화가 그다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처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다든지 혹은 명확하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예의에 해당하는 말에 반대말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의관계에 해당하는 걸 막 추론하거나 예측하거나 없었던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요 처벌에 지친 대상도 확인해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없죠. 첫 문장 읽어보시면서 출발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첫 문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글의 주어가 누구야? cooperate. 누구요? 협력하는 사람, 협력자라고 해볼까요? 협력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willing to punish, 처벌을 내리고 싶어해 violators of cooperative norm,
협력하려는 규칙을 위반하는 계자속들, 그치? 협력을 안 지키는 놈들이 있다? 그럼 걔 패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굴 처벌하고 싶어 해? 협력을 위반하는 놈, 협동을 안 하는 놈, 좁히고 싶어 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such punishment 바로 나오죠. 이런 처벌이라는 것이 처벌하는 자에게는 is costly 하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이 단어 체크 꼭 해주세요. 자, cost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얘기를 거의 맨날 했습니다. cost라는 단어의 단위어는 benefit이고 benefit은 이익이 되는 거니까 cost는 손해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지, 그지? 그래서 costly라는 단어를 봤을 때도 손해를 입는 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cost가 원래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 근데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래서 costly라는 단어를 형용사로 쓸 때는 뜻이 두 개거든요. 첫 번째, 비싼, expensive, 비용을 많이 내야 돼. 비싼 거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두 번째, 손해가 되는. 그래서 코스틀리가 나왔을 때 글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의어를 같이 정리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협동을 하지 않는 놈, 투드러 팩이라는 게 손해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레시피언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레시피 아니고요. receive에서 뭐예요? receive가 받는 거죠. 그래서 처벌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처벌받는 사람에게 더 큰 금전적 손해를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손해기는 한데 일단 너 뒤져봐라. 내 손해 보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벌칙으로 받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뭐 하고 싶다? 더 큰 monetary, money에서 온 겁니다. 금전적인 페널티죠? 이게 바로 뭡니까? punish, 처벌의 내용인 겁니다. 너 협력 안 해? 돈 내놔. 너 협력 못 해? 돈 내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벌을 통해서 뭐 하고 싶대? 프리라이더의 빈도를 줄이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글의 내용에서 처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 뒤에서부터는 처벌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처벌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의 내용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의 내용에서 보시면 이 글의 내용에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어떻게 처벌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가 않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왜 이딴 식으로 처벌하는 거야? 왜 협력 안 하는 놈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해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지가 않아서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가능성 있는 답은 이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왜 이런 처벌이 유효할까? 한 가지 답은 요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대답을 하다가 주어진 문장의 내용처럼 뭐래? 설명하기 힘들어요. 설명하기 힘든 게 뭘 설명하기 힘든 거겠어? Explain why. 왜인지를 설명하기 힘든 거. 왜 이런 처벌이 유효한지를 설명하기가 더 힘들어져 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조는 똑같은데 해석이 좀 빡세죠. 해석이 좀 빡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처벌의 뭐를?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이 앞에서는 처벌의 이유를 설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의 내용에 단위관계가 빌드업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글의 내용의 포인트들을 잡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하고 5번 사이를 잠깐 보시죠. 4번하고 5번 사이 보시면 여기 있는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 문장 좀 바꾸시겠습니까? 이 문장 보시면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참가자들의 상호작용이
너 벌 줄 거야, 너 벌금 낼 거야 라고 협박만 해도 뭐 할 수 있다?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처벌을 안 하고도.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인 거야? 관계가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뭐다? 처벌이 효과가 있어 라는 얘기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장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When interaction is 구조 똑같은 거고요. 이거 우리 아까 방금 여기서 보고 왔었어? When interaction is 이렇게 보이십니까? 요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어 지문에서도 국어 마냥 문법이 있다. 글 구조가 똑같이 나오고 나서 얘는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케이스인데 이 주어진 문장에서는 상호작용이 지속이 안 돼요. 왜? 구성원의 변화가 빈번해서. 그래서 요렇게 반의관계를 잡아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통해서 잡아보시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그걸 제외하고도 이런 식의 글 구조가 똑같은 거. When the interaction is, when the interaction is 이런 식으로 글의 표현이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정답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순서나 삽입에서는 되게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7월 교육청의 순서가 진짜 어려웠거든? 근데 여기에서 뭐였더라? 7월 교육청 38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8번에 5번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걸로 토론을 막 겁나 했었대요. 막 무슨 메가스터디에 익명의 영어 강사는 막 교육청에 문의했다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대표법 가지고 문제풀이 방식을 가져가는 걸 몰라서 그래. 7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해석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문장 구조가 같이 있는 녀석은 같은 세트 메뉴로 묶어서 같이 붙여줬어야 되는데 그거 안에서 틀린 경우거든?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 푸실 때는 확인하셔야 된다. 와 선생님 전 자신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하나 다른 해석하는 것보다는 개날목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건 날목의 구간입니다요. 그래서 이거 체크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넘어가 볼게요. 하나 더 가보면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글의 내용에서 주어진 문장의 역접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하우가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샤샤샥 표시를 보시고요. 요걸 바탕으로 글의 내용에 역접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뒷부분을 보시면 We must consider perspective of those 하고 돼 있고 who에서 가로치고 여기서 달아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로친 내용을 보세요. 가로도 느낌쓰가 오지 않습니까? 가로친 내용에 어떤 단어를 보자마자 어이 깜짝이야 하고 표시한 다음에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됐을까요? rather than 자리에다가 표시 그럼 요 rather than을 바탕으로 해서 글의 내용에 단위관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요 녀석을 가지고 VS를 고르자고 하니 이 뒤에서는 기술 혁신이 되는 것이고 요 앞에서는 유용한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기보다는 유용한 도구라고 비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클 뭔데? 진짜 자동차네. 비클 하면은 요 단어도 뽑아서 써주세요. 슝 하고 뽑아가지고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아마 제일 뜻이 자동차일걸요. 자동차 또는 탈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거 자동차 탈 것이라는 뜻보다 도구라는 말 그 자체로 되게 많이 써요. 툴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써요. 수단, 도구, 수단 이런 뜻으로 굉장히 자주 씁니다요. 그래서 이 자식도 바이오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electric vehicle-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저 기아 자동차 전기차 시리즈 EV6, EV 어쩌고 하고 나오는 게 electric vehicle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EV 차 타는 사람들이 EV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라고 이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뭐를? 자동차, 아마 높은 확률로 전기차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however 앞에서는 무슨 얘기 해줘야 되는 거겠어? 반대로 가시면 되죠. 기술 혁신이라는 녀석이 뭐보다 도구라기보다는 기술 혁신의 개념으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다는 얘기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시간은 몇 분이 걸려도 상관없다니까. 이제부터는 그럼 뭐 하면 되는데 우리 지문에서 기술 혁신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슉슉슉슉 날려서 읽으면 되고 도구와 관련된 코멘트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세히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을 잘 잡아보시면 계속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 한번 보시죠. 주어진 문장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죠. 전기차로 전환한다라는 것이 이 복잡한 기술적, 사회적 어려움의 망을 보여주게 되는데 많은 관찰자들이 얘네들이 실제로 어려운데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거, 사회에서 편하게 전기차를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들을 자꾸 과하게 단순화시키면서 이 문제들을 좀 묻고 가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요. 그래서 이 글에 도입부가 심상치 않아. 얘는 지금 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가 생기고 있다? 챌린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마이너스로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 앞에 못 쓰기로 했는데 이 자동차 높은 확률로 전기 자동차겠죠? 이 전기 자동차가 기술 혁신이 된다. 즉 전기 자동차 짱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읽을 수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앞부분에 대해. 전기 자동차가 기술 혁신이 돼서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자세한 문장을 읽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이 however 앞으로 이 문장을 쓸 거라는 판단이 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이제부터 1번부터 1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읽으시면서 전기 자동차 기술적으로 정말 좋아요 라는 말이 나온 구간이 어딘지 찾아서 밑줄 쳐보세요. 출발. 찾아보셨을까요? 역시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거든요.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 사이의 내용을 보시면요. 1번과 2번 사이의 내용에서는 딱히 그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근데 2번에서 여기에 무슨 얘기합니까? 이 전기차를 early adapter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early adapter예요. 그래서 이거를 adap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맨날 사전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외우고 뜻을 외우려는 뜻이 그 의도가 있어서 adapt라는 단어를 보면 나 촬영
촬영하고 있니? 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 보면 맨날 입양하다라는 뜻을 해석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 찍으면서 입양하다라고 나올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채택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세요. 채택하다, 선택하다, choose. 그러니까 일찍 선택한 거죠. 뭐를? 전기차를. 그래서 전기차를 미리부터 써본 사람. 그래서 얼리 어답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얼리 어답터들은 뭘 얘기해? 이 자식을 기술을 가지고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 녀석을 기술로서 접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있는 기술 혁신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전기차 기술 혁신의 과정이 이거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참을 수 있잖아. 테슬라 가니까, 화성 갈 거니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도 무슨 얘기하니까 새로운 트랜스포테이션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다. 개조는 새로운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이다. 이런 코멘트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이 전기차의 삶, 기술 혁신적으로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3번 뒷부분 보시죠. 3번 뒷부분 보시면 이 고객들이 뭐야? 이 불편함에 대해서 톨러런트는 참는 겁니다. 근데 참을 수 있대 없대? 없대. 톨러런트의 동의어가 뭔데요? patience, 참을성이야. 이 앞에서 뭐였는데? 기술이 좋다면 이 전기차 약간 불편해도 충전기 찾으러 가다가 개 고통받아도 주차장 아무 데나 주차 못해도 나 참을 수 있어. 나 그 정도 여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전기차를 얼리 어답터로 활용했던 애들인데 얘가 갑자기 참을성이 없어지면 약간 곤란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말하는 요 3번에 있는 요 디즈 컨슈머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는 전기차를 기술 혁신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거야. 나는 유용해야 되는데 불편한 거 못 참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디즈 컨슈머가 가리키는 녀석이 어떤 분들이시다. 여기 있는 보즈에 해당하는 분들이시다. 그래서 정답 3번 몰라달라. 끝! 이렇게 오자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 맥락이 왔을 때는 이 근처에 정답이 있다 생각은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뒷부분 읽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17번 보세요. 17번. 또 똑같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일부러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나오고 나서 쌀딱 없는 거 사이에 낀가지고 그 다음에 주절 본격적으로 시작. 이거 맨날 뻔하다니까. 원툴이라니까. 지적 뻔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주셔야겠어요? 여기를 봐주셔야 돼요. 근데 대놓고 여기 써주죠. Negative effects of human agency. 이거 교육청 문제였던 것 같은데? 교육청 문제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negative effect잖아요. 미소가 절로 지어주지. 그럼 이 앞에서 무슨 얘기하겠어? 포지티브 이펙트 나왔을 거 아니야. 개달뭐. 그리고 뭐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지 봐야겠죠. 리더라. 여기는 요 에이전시 표시해주세요. 요 자식은 이번 올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써볼까? 위에다가 뽑아가지고요. 조금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하면 명사로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에이전시 하면 막 뭔가 연예회사나 이런 걸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영어 지문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은 주체 혹은 주체성, 하나의 주체, 자신이 주인이 되는 몸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회사를 왜 에이전시라고 하나요? 그러면 회사도 일종의 법인이거든요. 여러분들 법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 실제 인간은 아닌데 법적으로 한 명의 인간 같은 권한을 주겠다고 해서 법인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회사가 주체성을 가지고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인간적인 행동들, 경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주체라고 부르면서 에이전시라는 키워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동의어가 어떻게 오는지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에이전시라는 단어에 동의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하면 선생님 배우 아닌가요? 배우 말고 행위자, 직접적 행동을 하는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하는 행위자, 이런 의미를 이해해 주셔줬고요. 아니면 이런 단어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개인,
또는 개체. 이런 뜻으로 쓰이는 애들이 동의어가 돼야 돼. 그리고 이거를 동의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글의 내용에서 여기 있는 휴먼 에이전시 나왔는데 인간 회사 해버리시면 불러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인간 주체, 인간 한 명, 인간 인디비주얼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 인간 인디비주얼이 어디 있어요? Behind the steering wheel. steering wheel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외워버리세요. 몰라도 되는 단어 아니거든요. 운전대입니다. 선생님 운전대면 드라이빙 휠 아닙니까? 맞을 수도 있는데요. 드라이빙 휠은 약간 콩글리시 같은 거고 미국 애들이 잘 안 써요. steer이라는 단어가 조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나 그런 탈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teer, 조종하다라는 거라서 steering wheel, 조종하는 바퀴다. 그래서 운전대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금 봤었던 문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을 해본다 치면 운전대 뒤에 있는 인간 주체가 부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운전대 뒤에 있는 인간이라는 게 뭐야? 운전대 붙들고 있는 인간, 즉 운전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그지같이 써는 거야.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휴먼부터 휠까지 있는 요 자식이 싹 다 운전자, 괄호치고 인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운전하는 인간, 나쁜 새끼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었던 거야. 뭔 말? 그러면 요 글 앞에서는, 더 뒤에서는 운전자, 나쁜 효과가 있어. 벗 앞에서는 운전자 좋아 이런 얘기 나오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 이거보다 더 많은 추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선에서 다 풀려. 이 선에서 다 풀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첫 문장 보셔야겠죠. 그럼 첫 문장을 봤더니 글의 내용에서 대놓고 뭐 나와요? 문장의 앞부분, 이 부분 알 바 아니죠.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이 깔끔하게 되시면 다 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깔끔하게 안 되면 제발 주절만 봐. 그럼 이 문장 주어 뭔데? 오토모바일 뭐요? 자동차. 이 자식이 기계인데요. 어떤 기계입니까? 인간 운전자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되는 기계입니다. Human driver 나왔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여기 있었던 Human agents behind the steering wheel. 그냥 휴먼 드라이버 하면 되는 얘기 되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운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들을 따다다다다다 빠르게 읽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2번 사이에 인간 너 없으면 나 죽어, 인간 짱 너무 필요해 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걸 읽어주시죠. 줄. 이 질문 진짜 좋은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꼭 시간이 되실 때 특히 부평 전에 약간 문제를 풀기는 좀 그렇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구문 분석을 하고 싶다. 이 질문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세요. 왠지 안 돼.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1번에서 뭐 needs the driving skills of a human. 인간의 운전 스킬이 필요해. 인간 운전자 필요해. 그럼 좋다는 얘기잖아, 그지? 필요 없는 걸, 구릴 걸 필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다음 문장까지 읽기 전에 1번 직전, 1번, 2번 사이 문장에 하나 더 표시해볼게요. without a 해놓고 그 다음에 문장에 여기서 끊기는 거거든요. 주어 cannot be였죠? 근데 이 자식은 cannot이라는 말을 어떻게 썼어? could
명사 주어 cannot be라는 구조가 나오면 그냥 대놓고 메인 센텐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 이 표현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without a까지는 진짜 맛있게 주는데 이 뒷문장에다가는 주어 cannot be에 해당하는 구조에서 이 cannot이라는 녀석을 절대 그냥 안 준다. 이 녀석을 어떻게든 그냥 다른 부정 표현으로 바꿔서 써준다. 그럼 이 녀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돼? A가 없으면 B 할 수 없다 라고 써줘야 되는 상황인데 A가 없으면 B 할 수 없다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A가 있어야 B 할 수 있다는 거니까 A가 지존 필수다. 너 없으면 나 죽는다 라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 1번의 내용에 without human control of steering wheel 운전대를 조종하는 인간의 통제가 없으면 나 죽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 라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2번과 3번 사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2번과 3번 사이 뭐죠? without a driver. 근데 문제는 뭐다? without만 있다고 다 필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뒷문장이 부정이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뒷문장이 부정인 거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얘는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이었어. 모바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얘는 이동 가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모바일 폰이라고 하죠.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은 너무 핸드폰을 잘 쓰시는 MZ세대라서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옛날에 핸드폰이라는 게 없어서 다 무선 전화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전화를 주고받는 그런 무선 전화기만 있었단 말이죠. 무선 전화기가 돼서 선에서 자유로워서 막 들고 다니면서 통화할 수 있게 됐다. 거기서부터 모바일 폰이 된 거야. 그래서 모바일이 이동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뭐 없었어? 이모바일 움직일 수 없는 애 부정 표현으로 온 거죠. 그래서 단어에 앞에 in 이런 얘기 나오면 무슨 뜻이다?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전자가 없으면 이 자동차 자식 이동도 불가능한 아티팩트 그냥 유물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인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딴 식으로 나온다니까? 캔낫을 이런 식으로 단어에 접두사를 부정표현 넣어놓고 야 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운전자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문장 부분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 중요해. 얘 필수적이야. 요 위에서도 운전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 없으면 죽어. 이런 얘기인 거야. 3번과 4번 사이는 더 쉬워요. This necessity of human driver.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은 운전자가 여전히 필요함에 대해서 어필하고 있어. 하나 더 볼까요? 제가 barrier라는 단어 나오면 방어막 아니고 장애물이라고 하잖아요.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 좋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플러스예요. 그럼 4번과 5번 사이에서도 인간 조화라는 얘기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 더 알아주시면 좋겠는 거 매뉴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매뉴얼을 확인하세요의 매뉴얼이긴 한데 영어 지문에서 그 뜻의 매뉴얼로 쓰이는 건 거의 듣기에서밖에 없을 거예요. 독해에서 매뉴얼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형용사로 수동의 손으로 직접 하는 수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 수동의 수동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직접 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단어 하나 더 써주세요. 육체 노동의. 대가리 쓰는 거 말고 몸을 쓰는 모든 행동들을 매뉴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뉴얼 드라이빙이라는 건 뭐야? 내 손으로 직접 조종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조종하는, 즉 인간의 손이 들어가는 운전이라는 것이 인간의 꿈을 충족시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 내용이 무슨 얘기다? 인간 운전자 필요해 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요 매뉴얼 드라이빙이라는 것이 뭐니까? 인간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도 맞다. 그리고 나서 5번 뒤로 가가지고 5번 뒤에서도, 그럼 선생님 5번 뒤에서도 without human driver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 인간 운전자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로? 아닌 이유 찾아봐.
5번 뒤에서는 갑자기 어조가 달라집니다. 뭐 때문인지 알겠지? 방금까지 코드가 개 떨어서 바로 보이죠, 그죠? 이제 뭐 나왔어? 캔 나왔잖아. 캔 낫이 나와야 without 뒤에 있는 녀석이 필수가 된다니까. 얘는 지금 뭐야? 인간 운전자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자동차. 이거 뭐야? 자율주행 자동차야. 그래서 얘는 인간 운전자 없으면 죽어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 때리지 마. 그래서 얘 정답이 5번입니다. 이 문제 정말 좋거든요. without으로 시작되는 표현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지문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재밌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구문 분석할 때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게 내가 좀 더디다 이런 생각 드시면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19번 가보겠습니다. 19번 오늘 라스트입니다. 19번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의 내용은 주어진 문장 잠깐 체크를 먼저 해보시면 제가 뭐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나돌리에 해당하는 거랑 버돌소에 해당하는 걸 나눠놨어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인데 법만 있으면 그냥 앞뒤의 내용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OX 이런 식으로 단위관계로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버돌소일 때는 올소가 더 중요한 거야. 올소가 더 중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나돌리 A, 버돌소 B의 A, B 관계가 단위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설명하는 거예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건데 이 지문 뒤서부터 무슨 얘기만 할 거다? 2번 얘기만 할 거다. 이 지문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을 거다? 1번 얘기가 나왔을 거다. 요 정도의 구분만 해주라는 겁니다. 단위관계는 아니고. 이게 이번에 나온 종로 모의고사 순서 문제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올소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맛있게 나온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는 치킨뿐만 아니라 피자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치킨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치킨도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니 그게 피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명백한 반의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언급의 내용이 달라지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뒷부분부터는 무슨 얘기? 나의 정체성 깊이 뿌리 박힌 거. 그리고 이 앞에서는 나의 믿음과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얘기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디즈니 인터넷 내러티브가 뭔지는 일단 알아봐야겠지만 그럼 버들소 앞뒤라 문장을 추론한다고 쳤을 때 버들소 뒷부분부터는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버들소 앞에서는 무슨 얘기? 믿음과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첫 문장 해석을 하러 가보셔야겠지요. 첫 문장 해석을 해보시면 님들아 이 문장 첫 줄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첫 줄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럼 첫 줄 해석을 할 때 문제의 시작점이 y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끊어주고 내가 y이면 반면에로 해석하라고 여러분들 세대 겁나 시켜놨었습니다. 그죠? 그럼 반면에면 콤마 뒷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콤마 앞부분 읽을 필요 있냐고 없냐고 없잖아. 그지? y 있어, 콤마 있어, 이 앞뒤에 반대가 될 거야.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다? 메인 센텐스.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내용 나와서 강조하고 싶은 거. 칠뿐이야. 그럼 밑줄 친 내용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럼 it's rarely a battle between facts and anecdotes 하고 돼있죠. anecdotes 하면은 이야기,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necdotes가 스토리라는 뜻으로 일화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라는 것 체크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야? 이 문장이 rarely와 함께 왔다는 거죠. rarely가 무슨 뜻인데 아시죠? 난 사실과 이야기 사이의 싸움이 아니다. 심지어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싸움도 아니다. 하고 그 다음에 real clash. 클래시 로얄 해보셨나요? clash 하는 건데 싸우는 거야. 누구랑 누구 사이에 싸우는 거래? between stories. 지금 얘는 뭐 하고 싶어?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싸움을 붙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tension between 하고 나왔을 때 tension을 conflict 얘기로 써가지고 A, B를 단위관계로 만들어달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항상 영어 지문에서 between 나오면 단위관계 잡아보려고는 해보세요. 100%는 아니라도 거의 대부분 7, 8알은 단위관계의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 단위 관계를 만들 건데 여기 A and B 나오죠. 그래서 이 자식은 무엇이야? predominant는 지배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흔하다는 겁니다. 아이폰이 핸드폰 세상을 지배해버렸죠? 그랬더니 너도 나도 다 아이폰 쓰니까 아이폰을 발견하는 게 흔한 일이죠. predominant가 가만의 동의어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이랑 누구랑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새로운 거. 그지? 그러니까 이 새로운 이야기는 흔하지 않은 이야기겠죠. 흔하게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가 와가지고 맞붙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으면 나가 떨어지는 거고, 새로운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으면 지배적이었던 얘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의 빌드업이 이런 식으로 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깍세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 찾아줘야 돼? 요거 찾아줘야 돼. 이 기준점은 있지만 맨날 속줄이 있다가 애들이 헤매다가 글의 내용에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되는 경향성이 있어.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할 거다? 의견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뭐 할 거야? 그냥 글 읽으면서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 보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게 해준대. 의견과 믿음에 관련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실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내 주변을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대. 글의 내용에 1번과 2번의 내용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다? 내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나 지금 이해할 거야. 나 지금 이해할 거야. Make sense of, understand를 해석 못하셨으면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Make sense of, understand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글의 3번과 4번 사이의 내용이나 4번과 5번 사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맥락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문제는 4번과 5번 사이에 엄청 결정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상 시험 현장에서 이걸 찾기가 쉽진 않았다는 겁니다. 4번과 5번 사이 한번 보시겠어요? Judge everyone. 모든 사람을 뭐 하고 싶어? 판단하고 싶어. 그래서 난 지금 뭐 할 거야? 내가 겪어본 어떤 특정한 대학의 졸업생이 있어. 예를 들면 지나가던 고대생이 있다고 쳐보자. 고대생이 최근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잖아요. 왜냐면 어떤 국가대표 감독님이 멋진 일을 하고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곤란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봐서 아 맨날 주머니에 손 꽂고 다니고 지들 편들만 모아가지고 막 축구 국가대표팀 만들고 개장들이네. 네거티브한 내러티브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 학교에 대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Judg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그 대학 나온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지. 아, 너 익명의 어떤 감독님 같은 녀석이지. 같은 학교 나왔잖아.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무슨 상황인 거야? 내가 겪은 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 이거를 뭘로 보자는 거야? 오피니언이라고 보자는 거야. 객관이죠? 이게 좀 쉽지 않았어. 이걸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보시면 5번 뒷부분에서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Political ideology라고 나오는데 ideology가 이념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정치적 이념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요? 정체성과 관련된 예시였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냐? 이건 좀 빡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글의 내용을 5번으로 골라달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이 글의 내용에서 내가 흔한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에 다리 관계를 잡아줘야 되는 건 맞는데 글의 정리는 요 버돌수를 중심으로 얘네 둘을 밝히는 건데 첫 줄이냐 주어진 문장이냐를 봤을 때 첫 줄의 내용이 꽂혀버리면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어디다 넣어줘야 되는지 기준점이 사라져. 그래서 요거는 판단해 보시고요. 19번은 좀 어려웠긴 했어. 그래서 해결하실 때 좀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은 힌트만 드리고 끝낼 테니까 집에 가서 자습실에 내려가서 해보세요. 20번 잠깐. 이런 식의 문장 삽입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문장의 앞대가리가 짧다. The difference is 하고 시작해. 그럼 해석은 뭐야?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하고 나서 빈칸 백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 이 말의 의도가 뭘까? 이 앞에서는 차이점이 나온 적이 없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그럼 높은 확률로 뭐가 나오니? 공통점이 나오겠죠? 이 단어 하나로 이게 추론이 돼야 돼. 오케이, 지금부터 하세요. 이거 맨날 이렇게 나와. 뭐 대단하게 difference 말고 다른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맨날 difference is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대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공통점 나왔고 여기가 차이점 시작되는 공간이구나. 이걸 판단하는 연습이 되려고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마라톤이나 자이스토리 보셔도 비슷한 문제들이 영원히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앞에서는 공통점이 나왔겠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놨잖아요. 주어진 문장에서 디퍼런스를 예측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공통점 이야기를 하다가 뒷부분에서 차이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요 차이점이 시작되는 구간에 주어진 문장을 넣어줘야겠다. 이 빌드업을 세워놓고 문제풀이를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마음 급하게 내용 다 이해하지도 않았는데 읽고 있는 거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무관한 이 문장 일치하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자세하게 읽은 거 뭐밖에 없어? 주어진 문장이랑 첫 줄밖에 없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1번 뒷부분, 2번 뒷부분 보면서 내가 찾아야 할 단어만 체크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풀 센텐스 다 읽고 안 했어. 근데 맨날 이거 뭐야 38, 39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해석이 안 돼요. 선생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있으면 바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문제를 풀어오라는 건 아니다. 근데 역점을 의도하려는 문제가 분명히 하나 나와요. 분명히 하나 나옵니다. 38, 39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역점이 나와. 30년, 37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점을 접속사를 하나도 안 쓰는 순상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현장에서 빠르게 찾아내신 다음에 그 자식한테 시간 조절 좀 해봐. 알겠지? 나머지는 걔 기준으로 찍어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곧 종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종치면 나가서 시간 좀 나서